이렇게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2년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고 4년간 힘들게 문제점을 홍보하며 대법원 선거소송도 4년이 넘게 미루다가 대통령이 없다고 실효성 문제로 각하 처리함으로써 부정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멘붕의 시대 다큐는 그 4년간의 기록을 보여준 다큐입니다. 18대 대선은 결국 진실 규명도 묻어버리고 이명박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며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다고 그것이 묻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전산사용 선거제도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많이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부정이나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들이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문제라고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 심사기수기 사용, 임차 서버, 전자개표기에 대한 제도를 고집하며 그때 모면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주권을 지키겠다는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는 더욱더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멘붕의 시대 다큐 일부를 보면서 2012년 1년이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는 뚝배기처럼 해를 더할수록 더욱더 주권자의 교과서로 부상될 것이라 봅니다. 먼저 제18대 대선 선거 소송위원회에 두 분 대표님이 계시는데 기필원 대표님, 공동 대표님부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회가 무량합니다. 권혜민 감독님, 이 멘붕시대 영화 만드신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아까 권혜민 감독님하고 몇 마디 나눴는데요. 이 다큐 멘붕시대를 만들고 나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권혜민 감독님은 우리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인단이 2013년 맞습니까? 1월 4일날 우리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죠. 그날 1월 4일은 대통령 선거를 마친 날로부터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되죠. 네. 한영도 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소송인단 약 2,000명,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10,000명 넘는 12,000명까지 됐는데 서류 만드는 데 해서 당시 2,000명을 좀 넘는 분만 원고 인단을 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 30일 이내에 할 일이 있는데 보름 만에 소를 제기했다. 선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특히 한 대표하고 저하고는 대통령 선거 하기 시작하기 그날 그 전에 2012년 12월 19일 그 선거일 전 한 달 전에 11월 19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앞으로 내용 정리를 보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무조건 부정선거입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투표지 부분을 사용하시면 부정선거가 됩니다.
부정선거 하지 말아주십시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월 4일 날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그 날짜에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조건 무효이다 하는 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우리 이 명문시대 다투가 나왔는데 권혜명 감독님이 딱 다 해보니까 부정선거 증거가 확인이 됐고 완벽한 부정선거였다는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 부정선거 증거는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 이유는 법을 위반한 선거 관리이기 때문에 개표 부정인 거예요. 부정선거 해놓고는 뭐 잘못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앙선거에 답변이 사무원의 실수입니다. 무엇입니다 하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뻔뻔스럽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전처럼 많은 사전이 설명한 많은 어떤 단어가 나만이 나왔다. 이거에서 설명을 들으려면 그 수십수백의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부정선거 증거를 뭐로 하냐면 공직선거를 위반하면 그게 부정선거 증거예요. 그 종발적인 증거라요. 종발적인 개별적인 증거를 수없이 사전 남만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위원장 대국감 비롯해서 모든 관계 책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상임위원, 위원 등등등등 책임자들. 특히 누굽니까? 지금 우리 박효지? 네. 그놈이 우리를 명예훼손했다고 이성기 검사가 집어넣고 우리를 법정에서 재판할 때 당신 공직선거법 붙이고저를 압니까? 모릅니다. 공직선거법을 모르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원회 선거 개표 사무의 사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 사무총장들이 임명했다고요. 그러면 법정에서 우리를 부정선거 명예훼손했다고 가다놓고 재판하면서 내가 물었더니 부정선거 공직을 압니까? 모른다. 그 모른다고 했으면 그 자체가 부정 개표 사무 관리를 불법을 했다는 게 그 답이 아닙니까?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증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간다 이거야. 누가? 김용관 부장판사가. 그리고 우리를 징역 2년 실형 선고했다고. 무슨 소리 아닙니까 이거? 무슨 웃기니?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연결해서 또 갔어요. 그런 모든 내용을 해서 또 부정선거 백서가 합의금지 가처분하는데 강영희 부장판사가 백서를 서로 허위로 만들어내가지고 합의금지 결정을 했어요. 그 부장판사가 민사수석이었는데 그 끝나고 와서 인천 지방법원을 갔다가 대법원 행정처 차장을 왔다가 지금 중앙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누가 임명했겠어요? 양승태가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법한 부정선거를 해놓고 부정선거로 피하고 법을 하고 이 국민이 법에서 결정적으로 판결하는 걸 전부 다 믿는다는 그걸 인식을 가지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시간이 나는지 모르겠네. 뭐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이야기하면 됩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그럼 최대한 간략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제기해서 재판을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거소송은 무조건 180 이내로 되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 225조에 네. 그것이 후시부정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주장하는지 법에는 다른 소송 쟁송에 우선해서 181년 재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 내용을 보면 강제 의무 규정이라고 보고 강행 규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든 심판은 180일 내 재판 처리하게 돼 있더라고. 내가 이번에 보니까 183개월이냐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거소송 사건도 7월, 내가 계산하면 7월 4일인데, 그 3일 이상 정확한 건 이제 7월 4일까지는 처리해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 한 번도 하지 안 하고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파면된 날로부터 그 다음에 4월 6일 날 각각 판결을 했다고요. 이게 위법 행위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사기 아닙니까? 민사소송법 위반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불법, 완전 불법이죠. 그러니까 양성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불법해도 괜찮고 불법하지 않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죠? 뭐 간단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7월 4일 지나서 판결 따른 재판만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나온 모든 자료를 저희가 그 판결 종합해가지고 제18대 부정선거 백서를 2013년 9월 11일 날 발언해서 심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선거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증거 자료 실질적인 위반한 사례, 다시 말하면 체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개표를 하지 않은 모든 증거들 90% 이상 수개표를 하지, 다시 말하면 공직선거법 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등등 모두 종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총론에서 들어가서 강론의 부정선거 증거를 엄청나게 만든 백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대표와 같이 몇십몇 년 동안 가까이 연구한 결과로서 부정선거 백서가 나옴으로써 완벽하게 2013년 9월 10일로서는 책자로서 증거가 돼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그러니까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이미. 그리고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대법원장판부나 재판을 하지 않을 뿐만으로 부정선거라는 걸 묵시적으로 재판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인정한 거예요. 민사소송법 349조에서 증거 제출하지 않다는 걸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인정한 것으로서 상대방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걸 간주한다는 조항에서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증명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권혜명 감독에 의해서 다큐가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물어봐도 확실하게 잘 모르는 것, 법을 모르는 분들도 이것이 명백하게 부정선거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맹금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상당한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데 진실이 이미 다 규명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바로잡고 부정선거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될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헌법기관이 전부 부정선거에 가담한 총체적 국가적 부정선거가 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마디 더 짚으면서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국민에게 머릿속에 주입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붕시대 하면
부정선거가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알고도 모르죠. 모르는 사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맹국시대라는 개념은 이해는 가는데 그 제목에 다큐 결과, 해공 결과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하게 부정선거였다는 부제목이 들어가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5년째예요. 이 전자기표기 전산사용 문제를 거론한 지 15년째가 됐고요. 그리고 김필현 대표님의 말씀은 대법원이나 이런 그 선관위 위원장들이 이 대법원의 판사들, 일반 판사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대법원이 특히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리 서민들은 법을 안 지키면 즉각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두분 대표님하고 최상현 사무처장님도 뭐 검사 오라고 해서 진술하러 갔다가 그냥 잡혀갔단 말이에요. 연장 없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나 이런 검찰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직위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걸려고 휘두르고 있다는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영수 공동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필현 대표님 말씀을 대충 다 하셨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이용 때문에 멘붕의 시대, 이 영화는 진짜 아주 값진 영화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 앞으로 민주주의 교육 훈련시키고 나면 이 작품은 역사에 남을 작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한 자료를 큰해명 감독이 강수림 옛날 전 국회의원 찾아가지고 불치고조 로그를 만들 적에 같이 참여하신 오늘 찾아가지고 그 자료, 생생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를 저희들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했는데 그 감독이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에 엄청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상에 획을 남기는 그런 작품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 대표님께서 국민들이 모르고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모르고 있다. 그 사실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국민을 버리고 딴 나라에 가야 되는가? 내가 우리 민족을 찾고 이게 참 허구지 않냐?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사실은 떠나려고 마음도 먹습니다. 말을 하기 곤란하지만 우울증도 왔고 그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알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만이 민주주의를 번성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데, 이 나라는 70년 정치 역사상 어느 유명한 정치인들 누구라도 한 번도 국민들을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훈련을 자식이 가지고 이 나라를 앞으로 발전시키자, 이게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더 보면은 제가 선관에서 20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도리어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일관해 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선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논문을 자꾸 보니까 부정선거도 드러나서 봤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부정선거 알렸습니다. 다 알렸습니다. 알렸는데 지금 어떻게 알았습니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는. 진실을 진짜 호도하면서 전 국민들을 불행하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정선거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을 15년 동안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이 부정선거 기본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의 민주주의도, 가정의 민주주의 정신도 전 다 무너지더라고요. 가정이 가오장 권위주의 가정이 되지 않나, 지역 단체도 권위주의 단체가 되지 않나,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권위주의 단체입니다. 그 밑에 가서 바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다 잘려놓습니다.
이런 사회가 더 굳건해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망하는 방법도 희한하구나. 그럼 노동자를 보세요. 악의 축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민주적으로 하면서 노동자들이 마치 종북 비민주 단체인 것처럼 해가지고 웃는다고 해요. 그거가 사실은 정권이 더 비민주주의가 더 독점해서 그런 식으로 오는 것을 봤어요. 오니까 답답해서 국민들한테 이거 일하면 안 된다, 저거 일하면 안 된다. 저희가 지금 정신병자 생활을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가까운 가족부터 정신병자입니다. 행정한테도 미쳐도 더럽게 미쳐가지고 정신병이 변해가 있다. 친구들도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정신병이 있더라 저런 짓을 하고 있다. 다행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벗어났습니다. 너가 정신병자가 아니었구나. 세상이 썩었구나. 근데 그나마 최순실 씨하고 되게 고마워요. 박근혜 씨하고 고마운데. 아니, 당신이 한편을 생각하면 죽여야 될 사람이지만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네가 사고를 치니까 도저히 이렇게 풀려나오구나.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안옴 현상,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해주면 전부 다 안옴 현상이랍니다. 많이 배웠던 배움이 없던 이 멘붕 그야말로 이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같이 준 바가 없습니다. 비관한 대로 오늘 종교인들이 안 오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는 뭡니까? 영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종교단체가 있고 다 있는데 종교단체가 허물한 줄 알았습니다. 필요 없는 단체다. 국민들의 정의를, 영적 정의를 제대로 알려줬으면 대선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었겠네요. 자연적으로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의 대명처럼 일어나서 나라를 깔끔히 해결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목사나 신부나 스님을 만나면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세요. 정의란 말을 못하고 이 세상에 이런 진리를 나는 극악에서 구제중에서 나왔다 이런 말 못하면 빠말때기 때리면서 당신 종교생활을 그만두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시조하고 그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때문에 나는 부수적으로 그런 걸 다 봤어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서 다시 촛불을 붙인다. 힘들 겁니다. 촛불을 붙이기 힘듭니다. 이 진실을 우리가 종교인들처럼 진짜 탄압받는 종교인들, 진실을 전하는 종교인들처럼 하나하나 자꾸 전하다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자꾸 전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틀린 사람한테는 절대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섞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다수가 되면 자동으로 촛불 일어나지 말아도 촛불 일어나고 평화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깔끔히 끝나는 것이지 안 됩니다. 사실은 전번 겨울 촛불은 가짜였습니다. 제가 그 촛불 집회 대표자회의에 세운 참여했습니다. 가본 결과 가짜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짜라고 올렸습니다. 페북에서 가짜라고 올렸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무자비한 언론 홍보 공작으로 사람들은 매몰돼 갔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지금 그저께 한 3일 전부터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운빨을 따라가다가 지금 돌아섰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섰어요. 어떻게 돌아섰냐. 이재명이 아니더라. 문재인이가 아니다. 돌아섰어요. 근데 내가 쳤어요. 탄핵 붙었다를 아느냐. 탄핵 붙었다를 아니면 다 볼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눈을 완전히 뜬 건 아닌데 어선프레하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기준을 잡으면은 진짜 촛불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촛불이 되어 나오면은 문재인이 옛날 노무현이가 우리 노동자가 탄압하듯이 무자비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행동하기 전에 주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한테 이 진실을 알려가지고 스무드하게 나와가지고 장악하고,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그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좋지 않는 결말을 장식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문정을 보면서 민주당이 알렸습니다. 제일 먼저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뭐냐? 수권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통진당한테 수권해라고 전달해라.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 아시지요? 대선 부정 아니다. 정확한 선거였다. 소송인단 한영수는 증거도 없이 입만 나올 된다. 이렇게 했다. 강동진 의원이 대정부 질문했을 때 어떻게 했냐? 강동원 의원이 했을 때 개인적인 사경이다 했다. 그건 뭡니까? 정치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끼리 암묵적 합의가 되는 행동이에요. 공동정부를 운영해 오는 거예요. 박근혜를 부정선거로 타도를 하면 해명을 해야 됩니다. 지도 밀려나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에서 촛불을 만들어내니까 지가 오지기로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권력 암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지금 분리이 지금 조장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다음 주에 미국 가도 가져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오고 또 오면은 뻥이 납니다. 저 미국 놈들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나라 대통령 소대기 죽이듯이 죽이잖아요. 그럼 비참한 결과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시국에서 우리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다수를 만들어 뭉치는 수밖에 없다. 뭉쳐 나가야 되지. 계속 강대국에 놀아나는 그런 정치, 그런 사회, 그런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자신이 있는데 알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전번 18대 때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싸웠습니다. 완전 맨땅에 헤딩 받듯이 막 대학문 앞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신비롭게 하면서 진실을 전달하면서 하는 그런 전설 전략을 부사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문재인이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근데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지금 거의 90% 여론조사까지 올라갔는데, 그 여론은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37% 지지로 대통령 됐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한 달 이내에 90%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마음을 주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론은 조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저가 진짜 속이려면은 지금쯤 되나 40% 지지를 받고 있다. 조금 올라가면서 이러면 그냥 속았을 겁니다. 84%, 90% 하니까, 또 박근혜와 같이 사기치구나. 이제 국민들이 잘 알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면은, 빨리 자기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작을 하는데, 빨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냉철하게 상대방을 잘 보면서 가시면 됩니다. 사실 18대 됐을 때는 좀 흥분 때가 있었습니다. 급해가지고. 그랬는데, 보면은 때가 오고 다 옵니다. 그때 국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은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번에 지난 겨울에 촛불단체에 가서 조직을 만들자니까 자꾸 엉뚱소리하고 변명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친구들이 가짜인 줄 알았어요. 반드시 국민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500만이든 1000만이든 만들어 놓으면 이 나라 정치, 자본 전부 다 국민들 앞에 머리 박습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성리지. 우리 애꿎은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하고 의견이 틀리고 무엇이 다르다고 죽여가면서 하는 그 사회는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선거로서 찾아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멘붕의 시대는 그 시초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 진실을 전해서만. 그 다음 국민들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반응이 잘못되면 국민들은 막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반응만 잘 되면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거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 암만 우리가 진실을 내는데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르는 만큼 국민들은 고생하다가 없어지든가, 개가천선에서 돌아오든가, 그것도 굉장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도와줄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힘이 있는 건 그거 되면은 우리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경선부정까지 이제 선거물 소송을 넣었습니다. 경선부정 그 증거 자료를 이제 보니까 18대 대선부정 못지않은 증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18대 대선 부정을 가지고 그래 투쟁을 하면 민주당 자체에서는 앞으로 부정선거는 해서는 안 된다. 경선도 깨끗하게 하자.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경선 부정이 그야말로 초등학생이 보여주기가 민망할 정도의 증거가 수입됐습니다. 그거를 선거를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금 못 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노무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경선은 진짜 경선을 잘했습니다. 공정하게 경선 투표를 해가지고 노무현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거를 보고 그런 식으로 공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번 경선은 참말로 이 내용 자체를 내보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존심 상하는 경선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거짓말 같으면 자료 공개를 할 겁니다. 자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시면은 법 이전에 그 경선 자료가 법 이전에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재인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왜 저리 뻔뻔스럽나? 양심이 없나? 무서운 감정이 어떤 무서운 감정이 드냐? 우리하고 틀린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재앙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굉장히 지금 경계하는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멘붕의 시대하고 약간 곁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깨어나셨고 그래도 진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많다고 잘 사는 사람 같지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많은 사람 만나고 돈 구걸대에 왔습니다. 몇십억 주면은 횡령을 내가 떠올리겠다. 그런 거 하면서 돌아다니 봤는데, 의보면 우리가 되게 행복합니다. 먹고 살기가 빡빡하지만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세상에서 제대로 참된 일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록 옆에서 정신병자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해서 저는 전혀 개의치 하고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손가락질하고 눈치 보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의사와 내 그거로 내 사상으로 사는데 너가 내를 무엇이야 나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시다 보면 몇 년 안에 써가지고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딴 나라로 갑시다. 저 뭡니까? 저 행편없이 유랑 극단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더라도 그게 낫지. 난 여기서는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 자유가 없더라. 주위에서 내 자유를 전부 뭉개버리더라. 왜 여기 내서 살 필요가 있냐. 이제 그런 마음이고, 그때는 내가 공백산 먹어가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근데 따라 다닐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저는 힘이 났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고맙고요.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하고 이제 사시다 보면 좋은 끝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인초등학교에 이제 살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한테 늘 얘기 드렸던 게 사람들의 너무 우리 대표님을 자랑하셔서 앞에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어요. 10%밖에 안 하는데 대표님은 저기 100%까지 다 안에다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다 알려주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너무 크셔가지고 예 너무 앞서가시는 우리 한 이름을 개명을 한성천이라고 하셨죠? 예, 한성천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문 대표님이 다 개명했어요. 예, 저까지 개명했습니다. 순간 저녁에 받고. 아니, 저희가 왠지. 이름을 바꿔서라도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라고 했습니다. 열성적인 감독님이십니다. 예, 권대명 감독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앉으세요. 저 소상 가운데.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가운데. 근데 뭐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우연히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라 가지고 운 좋게 이제 이걸 찍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뭐 한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이 다큐가 뭐 제가 힘들게 만들긴 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실상? 이런 거를 가장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진 이런 실상을 가장 광범위하게 담은 다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다큐를 이제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거를 이 부정선거 문제를 15년 동안 꿋꿋하게 이렇게 투쟁해 오신 두 대표님 비롯해서 소송인단 여러분들 그리고 목회자 모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터뷰에 응해주는 많은 분들 그 다큐에 이름도 제대로 못 적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상식 마련해 주신 그 주권당 대표님, 정진민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시상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에서까지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멘붕의 시대 보시고 정성스럽게 감사항 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상하는 거 되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끼어있는 몇 안 되는 분들인데, 좀 더 멘붕의 시대를 큰 영화관에서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좀 불편하게 보여드렸고, 이게 앞으로 이제 영화관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기를 저도 이제 노력할 거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일반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절차 방법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아본 것 좀 이야기 설명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번에 부천에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품을 했는데 그쪽에서 상영을 이제 그쪽에서 선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제가 굳이 구차하게 물어보려고 하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신 택한 다큐멘터리가 무연 두 도시의 이야기를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도 그 다큐를 봤거든요. 그 전에 이제 봤는데 보다가 중간에 던져버렸어요. 영화가 아니죠. 네, 영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설정. 완전 정치 선전물이죠. 사실. 제가 그렇게 최악으로 만든 다큐도 사실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선택하는 결정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현 구조를 저는 잘 모르죠. 영화계 관련자들이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영화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택하거든요. 프로그래머? 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기가 막혀가지고 뭐 어떤 이상한 거 사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사람인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주로 보니까 뭐 한겨레 지금 이런 데서 언론사에 있던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배우 조정 받았구만. 예, 뭐 언론에 이제 수기 관련된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뭐 다른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영화제도 지금 계속 출품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외 영화제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영화관에서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분은 언제 나와요? 2부를 보고 네. 2부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2부 내용도 간단한 예고편으로 어떤 내용? 2부는 그렇게 이제 길어지진 않고요. 한 30분 정도 추가되어 있어요. 뒷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총 몇 부작으로 제작? 2부작은 2부작. 하나인데 사실은 이게 2부작도 아니고 그냥 하나인데 한 편인데 이번에 그러니까 조기대선 하는 바람에 선거 전에 이제 이게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급히 그러니까 4월에 그냥 잘라서 이제 이게 주투 열린 거예요. 네. 그리고 여수에 계시는 정병진 목사님 책도 내셨고 18대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초기 초반부터. 그리고 옆에 역사를 이제 그 친일이나 이런 친일 인명사전 학교 보내기 운동 등 해서 역사에 대한 그 운동을 하시는 여신의 아사달 대표님에서 세 분이 심사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기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제 예상하고 좀 너무 멀어지게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보시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좀 이따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아사달님 나오셔서 심사를 하시는 그 심사평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어느 날 문득 안달태님이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 그 심사위원을 하라. 근데 이제 아무튼 제 머리 털라고 영화 감상문의 심사를 한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몇 분의 감상문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답지 않은 시를 가끔 써서 또 회복에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글을 다룰 줄은 잘 몰라도 다른 분들이 글을 어떻게 써놓은 건가는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열정과 신념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상세한 지식들을 가지고 감상문을 써주셨는데, 이제 저는 저보다 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어떤 분의 글이 가장 편하게 읽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여기 우리 최성현 사무처장의 글이 가장 편하게 읽히는 글이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감상문이니까 어차피 영화에 대한 언급을 해야 돼요. 근데 영화에 대한 언급을 또 그 우리 최정현 사무처장님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해주신 분이 남산님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종근 선생님이 간략하지만 영화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고, 임종림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영화 안 봐도 감상문 쓸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간의 투쟁하고 싸운 그 경력이고, 그리고 멘붕의 시대 주제가 어차피 부정선거니까 안 봐도 감상문 쓸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선수셨는데 제가 본 기준은 그저 영화에 대해서 초점을 어느 만큼 맞추셨는가를 기준으로 1, 2
3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하게 원래는 최하동환 감독님을 섭외를 했었는데 최하동환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기 전념을 하시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아사타님이 심사평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정병진 목사님께서 감상평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읽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끝에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상평은 다음 카페 제18대 대선 선거구 소속임단 다음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풍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글은 남사님의 4천만이 꼭 봐야 할 영화 멘붕의 시대이다. 이 글은 못할자나 맞춤법에 에러가 드물고 글의 구성도 매끄러운 편이다. 영화 내용에 충실한 소개와 감상을 차분히 서술하였고 이 영화를 보고 얻은 문제의식으로 비평도 가한 나.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18대 대선 무효소송 중검유린 예단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국회, 언론은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세상은 평온하다. 이 문구는 권감동의 멘붕의 시대가 시민들 인터뷰로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이야말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길임을 안내한다고 본다. 그의 영화평은 멘붕의 시대가 그려내는 한국의 취약한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를 과장과 흥분 없이 설득력 있게 말한다. 안차상으로는 이종희님의 멘붕의 시대 시청소감과 임종대님의 침탈당한 국민주권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를 뽑았다. 이종희님은 멘붕의 시대의 주제를 정치권에서 권리를 빼앗긴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선거권을 되찾으려는 관심이라고 본다. 그는 각성한 소수 시민들이 부정선거에 저항하다가 ok고를 치르는 동안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러면서 선거 정의를 세우는 일은 한국 사회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며 이 영화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평가한다. 임종대님은 권혜명 감독의 시대정신을 조작, 야합, 멘붕 그리고 힙합으로 규정한 사실을 서두에서 언급한다. 이에 여러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부정선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침묵하였고 여당과 암묵적으로 야합하였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는 야당이 어느 정도 진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덮어버린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분개한다. 앞차상으로 선정된 두 분의 감상문은 멘붕의 시대 세부적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18대 대선 부정선거라는 큰 주제에 더 집중하여 글을 전개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화 자체가 말하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작업은 다소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 아쉬웠다. 하지만 두 글은 멘붕의 시대가 집중 조명한 대선 부정선거 현실의 안팎을 고민한 흔적이 묻어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뒷부분만 읽어드렸고요. 선정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늦게 오신 김윤희 위키님 한번 나오셔서 18대 대선을 부정선거를 한 멘붕의 다큐긴 하지만 경선 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축하의 말씀을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분하고 교수님지를 몰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감독님한테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스카우트 해주시면은 열심히 주변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 18대 대선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얘들이 국정원하고 얘들이 그래도 조금 예의를 지켰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도 지나고 그 다음 이제 19대 뭐 대선도 지나고 경선도 지나고 새누리당 경선도 지나고 민주당 경선도 지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간 비례점을 넘어서 간 돌출점을 넘어서 얘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9대 그 민주당 사실상 대선이었던 19대 민주당 경선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가관이어서 그런 부분이 브라이어티하게 벌어져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금감독이라 그러면 이 제작비 문제가 걱정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버스터라고 예, 거기서 또 그 목수정 씨라고 그 파리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터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뉴욕에 계시는 또 그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북경에 옥수정 씨라고 계시고 갑자기 마근이라는 이제 그분도 계시고 한국에 저는 뭐 부르면 가서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비행기표랑 인터뷰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국에서도 여러 곳에 또 경선에서 했는 게 많아요. 광주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 대선 부분 그쪽 부분도 참 찬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투표 부분도 찬란하고 그 다음 서울 부분도 찬란하고 제가 알기로는 전산 쪽에 그 전문가라고 하신 분이 한 5분 정도 됩니다. 네, 그분들하고 19대 대선은 그거죠. 이게 다른 거 다 못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외국에서 투표하는 거 전국 뭐 이렇게 한 30만 명 신청했는데 3,000명으로 딱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현장 투표 안 하는 사람 이제 딱 잘라버리고 3만 명만 하고 못하게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ARS 투표로 90% 이상 몰라놓은 분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장난을 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1번 찍은 이재명 투표자의 홀수 번호를 다 날려버리죠. 다 없는 번호를 날려버리고 30만 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집어였습니다. 3번 문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한 45%, 42% 이런 1, 2위가 거의 비슷한 수에 이재명과 문재인이었는데 바꿔버리죠. 이 20만 표가 이쪽으로 20%가 이쪽으로 가게 돼서 40%였던 이재명이 20%가 되어서 3위로 떨어지게 되고 2위 되면 또 골치 아파요. 결선 가면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본상도 걔는 3번, 3위로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0% 비슷한 퍼센트였던 문재인은 60%로 올라가게 되죠. 20% 원래 40%인데 20%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여기 20만 표 줄고 여기 20만 표 늘고 해서 그래서 60%가 문재인 그 다음 20%가 안희정 3위 뭐 20%가 이재명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로 스펙타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됐나 그러면 전 국민이 다 나서버렸어요. 경선 부정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캠프를 전부 다 불신해버렸습니다. 불신임. 그리고 나서 이재명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에는 민주당 계속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10,000통씩. 전화를 딱 받으면 야 이 개새끼야 뭐 이러면서 쌍욕이 막 나갑니다. 야 이 XXX 뭐 이렇게 해서 막 나가. 그래서 한 전화를 욕을 한 하루에 10,000통 정도 쳐먹으면은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부자 필시에 인터뷰도 싸면 됩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흥행팀의 사무장님 계시고요. 그다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이제 불신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죠. 한 500분 정도가 저한테 보내주셨고 500분 정도는 저한테 안 보내고 지금도 키핑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500분 정도는 이제 여러 곳에 USB 막 컴퓨터 막 이런데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자료를 해놔 놓고 제가 Q 사입만 보내면 저한테 보냅니다. 500명 정도의 자료는. 왜냐면 내가 그분들한테 심신당부를 했어요. 방송으로.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재명 캠프한테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나 또는 검찰에서 나한테 ARS DB를 주면은 그때 보내달라. 그때 확인하게 보내달라. 지금은 절대로 누구한테도 보내지 말고 여러 곳에 분산해서 갖고 있어서 500개 되고 500개 정도는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메일하고 뭐 카톡하고 텔레그램, 뭐 메신저 이런 거는 이제 쭉 저한테 한 500개 정도의 자료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항상 80% 이상 90%의 경선 투표율을 보내는 광주가 투표율 53%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이제 다 나옵니다. 이게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뭐 2번 울리고 끊기고 3번 울리고 끊기고 한 번 하고 중간에 내용이 갑자기 지익하면서 안 나오고 소음이 막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6개 입력하면 4개밖에 입력 안 했습니다.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게 생생한 자료가 이제 저한테 다 보내주셔서 제가 검찰에 다 제출했는데 재판을 하리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4년 4개월 우리도 끌자. 18대 끌었는데 19대 못 끌겠나 이러면서 저는 그냥 권혜명 감독에게 스카우트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의 압력인데요. 무언의 압력인데요. 18대 다큐 만들었는지 19대도 만들어가는 무언의 압력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9대 이 경선 부정이나 이것도 똑같이 전산선거잖아요. 사전투표 안 된다는데 사전투표 만들고 심사계수기 만들고 조고영 PC 2차 선거 문제 있다고 얘기하니까 다 무시하고 습격표를 아예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에 이제 경선에서는 인터넷에 저희가 전산선거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의 당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절대로 전산 부정선거를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주권자들의 멘탈을 잡아놔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리 2012년 선거 끝나고 나서 진짜 막 다들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멘붕에 빠졌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러지? 벌써 10시도 좀 지나자마자 뭐 유령을 뜨더니 뭐 벌써 결정 다 됐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멘붕에 빠졌는데 우리는 주권자예요. 우리가 18대 대선을 계속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뭐 작년 12월 달에 막 탄핵 전에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권에 대한 의식을 조금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는 주권자들의 멘탈을 잡아라 시상식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 김진거요. 맞습니다. 개명한 이름을 아니라 김진건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안차상 들라고 멘탈 값상 그 상장을 수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회 할 거예요. 예, 멘탈 값상입니다. 주권자의 멘탈을 잡아주는 1등상 남사님이시고요. 이 사람은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선거제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4년간 선거소송 법정 싸움을 하면서 주권자들의 혈성정치 주권회복에 선거개혁을 외치며 활동한 영상 기록 다큐 멘붕의 시대 감상글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시고 대한민국 정의구현에 앞장서 주셔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6월 25일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인단 국민주권당 창준위. 잠깐만요. 사진을 찍어야 돼서. 당시에 뺏어가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 한번 들어주세요. 예.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박수! 꽃다발도 있지, 맞아요, 꽃다발. 예, 예. 이거네. 예, 예. 금 50만 원. 꽃다발 주셔야죠. 우리가 저 미리 주나, 꽃에서 미리 주는 꽃다발. 야, 이 사이가 있어, 사이가. 네. 이거 인증샷.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도 예정이 없이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대구에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나 2013년도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제가 필명으로 남산으로 이렇게 제가 산을 좋아해서 남산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 2014년도는 제가 저도 나름대로 글을 써서 부정선거에 정치인료 소위 좀 이름난 사람들 대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선 무효 판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지난주가 이렇게 집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벌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해놨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진빈 대표님과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인단 부대표님 그리고 우리 권영민 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멘붕의 시대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달라고 사실 좀 바빠서 좀 늦게 제출했는데 저는 제 바람은 대구수도 그때 영화가 있었죠. 상록수 영화가 상영도 하고 했었는데 대중들한테 그렇게 어필을 못하고 이렇게 좀 여러 번 독립영화 같은 데 이렇게 좀 상영을 좀 하도록 이렇게 내가 그때 감독님 이름도 좀 그때 김철아 감독한테도 제가 그때 근데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되면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독립영화관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립영화관에 우리 선거무효 소송인단 의원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섭외할 수 있으면 안 되는 감독님이 직접 섭외를 하시니까 독립영화관이라도 상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짧게는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70년 넘도록 이 분단 체제에 살면서 부정선거나 부정선거는 이때까지 안 해본 역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저는 군대에서 87년도 그 당시에 기억나실 겁니다. 칼 858기가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시체도 비행기 잔해도 블랙박스도 전혀 건지지 못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는 칼 858기의 그 정원자인 김현희가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해서 희희난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한 희생자를 내가면서까지 부정선거를 했는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남자로 뚜껑을 열고 닫는 그 보안대의 그 짓을 보면서 부정선거는 우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상시적인 역사였고, 그리고 합법적인 부정선거,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경선도 부정선거, 본선도 부정선거. 그래서 이 사회가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이 구조 위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부정선거. 그 합법을 저가 만들었고, 87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그 당시에 분신을 하고 그 망월동에 가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죽고 그런 희생 위에서 만든 게 87년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런데 그 직선제가 2012년도에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정말 저는 멘탈이 되었어요. 저도 그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오늘 또 6.25라고 저는 사실 그 6.25라는 그 전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 누가 빨갱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6.25라는 말 자체가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진 게 아닙니다. 사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힘센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 전쟁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저는 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당선됐다고 하지만 문재인이가 저 얼마 전에 소송리 가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소송리에는 지금 난립니다. 그 소송리 지금 또 사드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고 주민들한테 아래 신문이 나왔더라고요. 세력 청년단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오줌을 주민들 문 앞에서 오줌을 갈기고 이런 방난이 있어 해도 이 공권력이 아직도 그렇게 얼마나 국민을 기만한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투표할 수백 비정규직이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투표할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어야 되고 투표소 수개표 입법이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 선거무효소송인단과 주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루어야 될 저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소 수개표 입법을 통해서 전국에 13,540군데가 넘는 그곳에 지역위원회를 만들고 아래로부터 이 시민들이, 민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통해서 토론과 대중토론을 거쳐서 올라오는 결정은 합의를 보고서 거기에서 그게 법이 되는 나라가 진정한 법이지 돈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모임들을 주권당 창준이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더 좀 힘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차상 두 분이십니다. 이종립 씨하고 이종대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종립, 네, 아까 앞차상 이종립, 아까 내용을 읽어드렸으니까 똑같고요. 시상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운데로 놔주세요. 이종립, 예, 하시면서 앞차상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 둘, 셋. 이종립 씨 축하드립니다. 금일봉. 금일봉. 뒤에 분량을 해줄게요. 맞아요. 일 보고 이쪽을 보고 카메라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세요. 너무 어색하시다. 차라리 그거 하나, 둘, 셋. 네, 이종립 씨 되게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종대님. 내용은 아까 똑같고요. 예. 금일봉과 꽃다발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원래 같이 금일봉이 같이 이 보고 이쪽을 보고 딱 나왔네. 네. 이렇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시상소가 먼저 가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단체 활동을 참 많이 하는데요. 부천서 살아요. 고향이 부천이고. 2010년 18일 날 계속 끝나고 아마 그때가 제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살아가면서
근데 그 고민할 때는 뭐냐면은 전반적인 여론을 볼 때는 문재인이었는데 6시 땡 하자마자 TV가 흔들리더니 뭐 이상한 짓거리를 그전에는 안 하던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정부 끝나고도 방송 스튜디오에 그렇게 정말 코로나든 문재인 박근혜 이런 사람들이 50명 표정들이 앉았는데 제가 어느 방송인지 몰라요. 역시 이제 미리 개최 방송 전에 많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6시 땡 하면 아마 딱 끄는 건데 당락인데 뜨는 건데 그 앞에 이제 패널 이렇게 전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선거전에는 엄청 싸웠어요. 누구는 박근혜 쪽으로 누구는 문재인 쪽으로. 근데 그날 50명이 했는데 이행이라는 중앙일보 기자하고 가수 김은국이하고 누군가 3사람만 박근혜 패널을 쓸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평론가들이 문재인 들어들어가는 겁니다. 46명 정도가. 사실 그 여론 자체도 문재인이가 유리했었고 투표율도 높았고 해서 저게 맞는 것같 했는데 그때 선거운동도 좀 조금 좋아졌는데 추울 때 결과가 의외로 막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51.6%를 맞췄는데 저 냄새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보니까 어느 단체가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죠. 저는 선거에 관련돼서 안 해봤어. 개표 같은 거 안 해봤으니 모르고. 그러니까 냄새는 나는데, 하는 추측은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단체, 좀 드나들고 또 만나서 그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2013년도에 계속 대한민국 앞에서 플랜카드 들고 따따따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이 되는 거예요. 데리다가 그 추운 겨울 막 데리고 하는데 그 책자가 이제 나왔잖아요. 백서가. 그리고 이제 익산에 있는 어느 김구현 목사님. 네. 저 친구. 박창신. 박창신. 나중에 고육을 당기가 있는데 그분이 또 백서를 딱 들고서 내가 본 책자 그림을 계시더라고. 그래서 강론을 통해서 무효 개표 부정한 개표 부정이 났다는 거를 그 신자들한테 알리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청주교 사제들 정자들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죠. 천주교지만 좋아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정의가 강하면서 미쳤던 진실과 정의와 무지는 과연 종교로 생직전을 집단 중에서도 반대로 천주교가 되는구나. 실제 천주교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서강대 집회를 좀 가보고 했는데 우리 서울사 상동 천주교 지금 부평으로 가시지만은 그분이 연락이 또 오는 곳에서 가는데 그분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마인드가 참 좋은 신분인데 신부라고 한다 신부 아니더라고요. 어느 신부는 이런 방법 하나 안 해요. 이렇게 막 세상에 시끄러워. 그러다가 아쉽게도 이제 세월호가 2014년도 4월 16일 세월호가 터지면서 이게 한 이슈였던 부정선거 개표 문제가 그냥 어느 갑자기 붙여버리는 거예요. 아쉬운 대목이 그거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촛불집회를 나와서 박근혜 빼라, 방 빼라, 외치고 참 난리 먹고 쳤는데 가장 아쉬웠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언론사들이 공영 방송에도 그냥 나서게도 그냥 침묵이야. 선거는 잠잠이었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원에서 그 선거광장에서 청탄에서 그냥 영문고 앞에서 그냥 막 모여가지고 어디로도 관련돼가지고 핸드크라프트 알리고 다 해서 알려도 방송은 띠한 줄 하나 안 보내. 그 추운 겨울에 해서 이 나라 문제 많구나. 이 나라 망조 들었구나. 전두환 못해야 반란범으로 아니면 중요 임무 종사자로 이렇게 깜빡 집어넣고 했는데 실제 민심의 집결된 표가 장난친 나라가 이 나라구나. 이게 좀 큰일 났구나. 위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래 2013년도에 와서 유난히 이건 민주주의다 하면서 희망을 건 겁니다. 이렇게 뭔가 선도에서 밝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선도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받쳐주고 해주는 성직자들 계신가 하면은
또 이렇게 하는 교육을 좀 가르쳐야겠다는 분들이 있었어. 그 전교조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발음을 많이 하시고, 일상 그 전시장에서도 그분들이 교육 내용이 독특합니다. 아주 민주주의만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이제, 또 기업에 공모하죠. 우리 권작 감독님처럼 뭔가 좀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 책 같은 건 사실 참 보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영상 제작물로 제작해서 나가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고 메시지 효과가 굉장히 커. 저도 매번 봤어요. 그걸 집에서 봤는데 굉장히 이거 압축된 내용이 저는 알지만은 알려야 되는데 문제가 대다수 국민들이 내용을 몰라요. 그 깊은 내용을 몰라. 부정선거는 알아. 대충 아는데 더 알려고 되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와중에 좀 올해 경선중을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과거에 그 이명박 박근혜 그때부터 부정선거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장난친 거다. 점점 여기가 오는구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빵빵 쏘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죠. 국민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개편 분류기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편이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뭔가 안 맞는 자주장을 피는데, 전자개편이 맞죠. 전자장비 맞고, 또 이미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수치 개입해서 픽스 딱이라고 감내가지고 들어간 거 맞고, 그건 이제 영화로 이번에 많이 나와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영화. 잘 봤습니다. 이거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참가상 최하림, 예,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 잠깐만요. 이게 물이 터졌고, 잠깐만요. 이 가운데 서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차례님한테는 저희가 또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일 처음으로 아주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훌륭한 글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최상현 사무처장님 제가 드릴게요. 또 나오시기 힘듭니다. 참가상 최상현. 네. 사정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던 우리 사무처장님,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상 최상현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한 분이 더 계세요. 최주병, 전주에 계시는 최주병님이신데, 최주병 씨는 너무 멀어서 못 오시는 걸로 하고요. 상장 전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과 상금 10만원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멘붕 시대 감사문 접수 결과, 시상식 결과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권혜민 감독으로 인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온 국민이 알아듣을 수 있게 확정적으로 증명되죠.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잘 낸 임종대 감사문 세목이 침탈당한 국민주권 국민의 행동으로 회복하자.
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3.15 부정선거는 사회혁명으로서 어느 정도 해결되죠. 그 사회혁명이 아직도 미완성 단계죠. 네. 우리 한 대표는 항상 미완성의 사회혁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우리는 완성된 부정선거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맞죠?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우리는 대한민국으로 계속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한 혁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미완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미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21세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완성된 민주주의를 향해서 저는 반드시 축제를 하는 국민 대혁명이 이루어져야 된다. 혁명이라고 하면은 말을 쓰면 겁을 내는데 혁명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평화롭게 질서있게 축제 분위기에서 비폭력을 하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국민이 아주 행복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혁명, 대혁명의 혁명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앞에 또 이야기했지만 우리 앞에 보니까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주권정당 창주의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주권정당이 꼭 이루어져서 정신정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명함을 제가 감히 두겠습니다만은 헌법수호 헌정회복 국민회의 가진 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비대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내일 2부가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2부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권자의 멘탈을 잡아라 2탄을 또 개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 공동 대표님이 15년간 주장하신 것도 선거 개혁이었고 18대 그리고 19대 선거 소송도 총선 무효 소송도 모두 전산 선거를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 선거 개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주 27일 날 화요일입니다. 이날 오전 11시에 세종대왕 옆에 강화문 1번가라고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 정권이 정책 제안을 받고 국민인수위원회를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표소 수개표 정책 제안을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한다 그러면 또 질타를 받겠죠. 많은 홍보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전체 사진을 한번 찍도록하겠습니다. 상장 받으실 분들은 상장 들고 오세요. 갑자기 짠해서 좀 이것도 기록이에요. 이런 일 진짜 없는 일이잖아요. 영화도 나와야 돼. 하나, 이렇게 마이크가 보이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